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국어학습 전략 파트너, 저는 김소연 쌤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죠.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 했잖아요. 다음 시간은 좀 맘먹고 와야 한다. 첫 시가 첫 마음을 놓지 말고 오되 준비해야 될 것이 꽤 있더라 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마음 가지고 온 거 맞죠? 지난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공무원 시험 내에서 제일로 비중이 높다고 할 만한 어휘어법 부분, 문법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잘못된 유형들의 이런 거 하나하나 골라볼까? 해봤어요. 딱 어디까지 했냐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 부사어 서술어의 호응에 대한 것도 해봤고 여기 보니까 주어가 빠졌는데? 라는 것도 해봤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괜히 서술어를 같이 뭐와 뭐과 라고 하는 말이 같이 이렇게 점유하면서 그 연결하는 와와 가 때문에 서술어를 같이 점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도 보시면서 잘못됐다라는 것도 보았을 거고, 나아가서는 시제에 대해서 시제의 호응이 어떤가 또 보았고, 조사의 쓰임에 있어서는요, 인유격 조사의 쓰임하고 또 뭐 봤어요? 유정명사에게 쓰는 에게에게서, 그리고 무정명사에게 쓰는 뭐뭐개, 뭐뭐에, 개가 아니죠, 뭐뭐에가 나오죠. 유정일까 무정일까만 구분하면 끝나는 문제. 그래서 만약에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앞에 봤던 이 문장 중에서요, 러시아에 뭐 한다, 그리고요 어린이들에게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머리에 넣어두시면 쉬워지더라 라고까지 봤죠. 지난 시간 혹시나 1.2배속, 1.4배속 들은 이 수험생들 있나요? 선생님이 좀 말이 빠른 편이긴 합니다. 중간중간 쉬어가지 않고 가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1.2배속 자체 그럴 수 있는데요. 적절하게 한 1.2 정도 들을 수 있게끔 지금 좀 템포를 조절을 해볼 테니까 선생님 좀 빠릅니다 라고 하는 수험생들은 좀 낮춰서 1 정도나 약간 늦춰 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한 1.2 정도 들을 수 있게끔 해볼게요.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그것도 챙겼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지난 시간 우리는 어법에 맞는 문제, 그러니까 어법에 맞냐 아니냐, 다음 중에 잘못된 거 골라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라는 걸 하나 잡고 왔어요. 이번 시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 이어지는 부분의 출발점이 8쪽에 지나친 생략이라고 나와 있죠. 지난 시간 끝부분과 이어지는데요. 보실래요? 지나친 생략이야. 보통은 앞에 주어가 빠져가지고 이거 어색한데? 라고 하는 걸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됐어요? 네. 그렇다고 주로 라고 얘기했더니 외워버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통은 그런데 따져보긴 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지나친 생략 부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중에서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이건 이미 나왔다고 했고, 오직 뭐뭐뿐이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고, 뭐 과연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와 반드시 어떻게 호응하는가 구분하라고 했다고 기억하세요? 까먹지 않았죠? 네. 그 시제에서 바야흐로 이제 막 뭐 하려 한다, 이것도 나올 만합니다. 챙겨두셔야 돼요. 그럼 갑시다. 지나친 생략 세 번째 1번 문장을 보니까 나는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다. 누구를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일은 목적어가 빠졌어요. 어디 갔네요. 그쵸? 누구를이 없다. 그 두 번째요. 지금도 시작이 다 읽어보고 어딨냐 하는 이런 수험생들이 없어야 할 텐데, 지난 시간 웬만큼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죠. 무척 듣기 싫어한다. 누가? 그녀는. 자신이 이기적인 줄을 알면서도 남에게는 무척 듣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뭐를 무척 듣기 싫어하느냐, 이게 빠져있어. 마찬가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어색합니다. 세 번째 가보죠.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야?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사실,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이 사실이야?
안 한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네 번째 가볼게요. 허리가 아파 집 앞에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다녔는데 참 용한 할아버지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의사는 참 용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그죠? 빠졌죠. 우리가 이제 은근슬쩍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막 빠졌는데도 알아들으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랍니다. 지나친 생략에서는요. 어떤 성분이 빠졌는지를 파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1단계 서술어를 확인하시고 주어 서술어를 먼저 보신 다음에 뭐가 없는지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서술어 1단계, 주어 2단계 두 가지 보고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빠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가 아니라 그 아래 5번에는 승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보이죠? 그럼 뭐가 승화되어야 되는지 이거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필요로 하는 경지의 승화. 에이 이거 뭔 말일까? 일단 선택지 2 나온다고 한다면은요. 내용상 모호함이 있기도 하니 이건 좀 어색하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 만한 문장이 됩니다. 6번 가보죠. 행복은 얼마나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말지만 그래도 다수는 얻기도 한다 했어요. 행복은 시작점은 이게 알겠어. 주어. 그래. 얼마나 어렵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를 포기를 포기하고 말지만 그래도 다수는 행복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방금 봤던 부분에는요. 목적어가 빠지거나 또 주어가 빠진 그 유형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 확인했죠? 방법은 말씀드렸고요. 서술어부터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뭐가 이랬다는 건지. 서술어 말 그대로 풀어 써주는 부분이잖아요. 풀어주는 성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이게 1단계. 그 다음 누가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보죠. 문장에 불필요한 요소, 잉여적인 표현인데 이건 나옵니다. 중요하죠?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번째, 잉여적인 표현의 잉여, 남아 돌아요. 괜히 이런 말을 또 하나 쓸 필요가 없는데 썼어요. 대표적인 예, 지난 시간 선생님이 잠시 얘기하고 왔던 것처럼 역전압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죠. 역, 앞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앞 이렇게 두 번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를 보고요. 선생님이 필요한 거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1번 가보죠. 인심이 야박해져서 조그만 일에도 재빨리 이해 타산을 계산한다. 타산, 계산 이미 끝났죠. 이 두 번이나 계산이 나와버리는 거니까 잉여적입니다. 표시할 때가 어딘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살아가다와 삶, 살고 있다. 이거 보세요. 마찬가지 잉여적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대법원의 판결, 의미 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해서 이미 판결 반복 두 번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말이에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도 될 것을. 그 다음 네 번째요. 싱싱한 물고기는 앞에 그럼 주어 출발했나? 물 속에서 헤엄칠 때에만 그 싱싱한 물고기의 또 두 번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도 하나 빼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 가보죠. 담배에다가 뒤에 이어지는 데가 흡연이에요. 담배, 흡연. 게다가 뒤에 담배, 금연이에요. 그쵸? 다 섞였네요. 그쵸? 담배를 떼버리면 되겠습니다. 흡연, 그러니까 담배를 피운, 그러니까 흡연율, 비율. 금연, 담배를 금하는 교육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담배를 싹 다 빼도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담배, 금연, 교육 이렇게 말도 많이 쓰죠. 이건 X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중복되냐 아니냐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단어의 쓰임을 보면서요. 연, 담배 이렇게 해서 표시를 동그라미를 하고 넘어가면 머리에 좀 남아요. 그 다음 뒤에 가볼게요. 6번입니다. 선정적이고 성적 자극을 유도한다. 밑줄 보이시죠? 선정적이고 성적 자극을 유도한다. 한마디로 그냥 선정적이다라고 하면 끝날 것을 이렇게 둘 같이 썼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잉여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다. 대표적인 예가 역전압이나 또 하나 하자면 방학기간 동안 이런 말 이렇게 둘 같이 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방학 기간이면 방학 기간이고 방학 동안이면 동안인 거지. 이 둘을 함께 쓸 필요가 없는 거 이렇게요. 됐어요? 그 다음 뒤에 가볼게요.
7번 가보죠. 나는 체조 경기 관전, 이미 관전 본다고 한 말 나와 있는데 뒤에 또 보기를 좋아하는데 라겠으니까 관전하고 보기하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겹쳤네요. 잉여적이고요. 그 다음 뒤에요. 돌이켜 회고예요. 돌이키다. 회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기 둘 같이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형극의 가시밭길이에요. 아우 고난의 길, 형극 가시밭길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죠. 그러므로 동그라미 세모세모에서 중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이켜 회고하다와 형극의 가시밭길은 둘 다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 하나만 써도 되는 건데 둘이 같이 나왔어요. 그 다음 갑니다. 9번이죠. 이것도 잘 나옵니다. 참 잘 나올 만한 친구들만 골라보자면 머릿속하고 뇌리가 있어요. 이 둘 같은 말이잖아요.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습니다. 머릿속과 뇌리. 그러니까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 10번째예요. 도저히 수용하지 못해 용납할 수 없는, 수용한다, 용납한다. 이거 보세요. 용용. 수용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같이 쓰여버렸지요. 그러므로 중복입니다. 11번째, 미리 자료를 예비했어요. 미리, 예비. 여기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별도, 따로. 이랬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중복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12번째입니다. 각자 하나하나, 자기, 그러니까 개인 하나하나 자기 상황이니까 각자와 자기 마찬가지로 중복이고요. 13번째, 여기도 참 잘 나오는 문장,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쓰죠. 과반수 이상, 과가 이미 넘었다. 그러니까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과반수 찬성하면 끝인데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또 써서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과반수 이상의 과자와 이상을 표시하시고 중복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4번째입니다.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태반이란 말은 거의 절반, 그러니까 거의 반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태반에 거의라는 말이 들어있으므로 거의란 말을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다. 지금 읽어가지고 온 문장 중에서는 누가 되게 선생님이 왔었을 때에는 유력한 이 문장이 누굴까 봤더니 담배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뇌리, 머릿속 이거 나올만 하고요. 과반수 이상 이거 나올만 합니다. 챙겨두시죠. 그 다음에 15번에서는 일반적인 통설인데 일반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 통설, 일반적 이야기. 그치? 일반적이라는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 더요. 16번도 표시해 두시죠. 원고, 투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투고의 고자가 원고의 의미가 있어서 원고를 투고한다라고 또 두 번 쓴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투고라고 하는 말, 원고를 투고하다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요. 이게 잉여적인 표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원고, 투고가 있잖아요. 이거 슬쩍이 왜 명절날 이렇게 빨간 그림 맞춰야 할까 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고 원고를 투고한다. 이 글을 투고한다. 보내달라. 보내준 원고는 돌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보내준다. 그래, 고에다가 원고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의미가 중복해서 잉여적이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17번째 가보죠. 한여름에 물 때문에 생기는 수인성 전염병인데 여기 수인성의 숫자가 물 숫자죠. 그러므로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미 아하하하 물 때문이라고 하는 수인, 원인이 물이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수인성과 물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하나를 빼도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눈높이기 부분에 몇 가지를 더 챙겨놨는데요. 역전합이 맨 처음에 나오죠. 선생님이 강조했던 역전합이나 이건 되게 쉬우니까 됐고요. 뇌리 속에 여기 이거 뇌리라고 하는 말 이거 나올 만합니다. 챙기시고요. 기간 동안도 잡아드렸죠.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같은 동포인데요. 같은 동자가 이미 나와 있으니 굳이 같은 말도 넣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동포예요. 그 다음 새로운 신곡이 새로운 신자가 나와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더러운 누명의 누자 이미 더러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 빼도 됩니다. 미리 예고한다. 결론을 맺는다. 맺을 결자죠. 결실을 맺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접근하다. 가까이 가는 거. 접근에 이미 가까이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빼도 되는 거고요. 낙엽이 떨어진다. 대표적입니다. 떨어질 낙자예요. 그런데 잎이 떨어지는 거. 낙엽 자체가 잎이 떨어지는 건데 낙엽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다가 두 번이에요. 그 다음에 속에 내재된다도 밑줄 하나 하시고요. 또 동해바다 맞죠?
동해에 이미 동쪽 바다잖아요. 동쪽 바다가 되는 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뒤에 또 남은 여생 밑줄 아시죠? 남은 여생, 남다 이게 여자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여생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잘 틀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 네, 여기요. 뿌리째 근절하다라는 말. 이미 뿌리째, 뿌리 근자 뽑는다 이거잖아요. 근절한다라고 하면 될 것을 뿌리째라고 하는 말 더 넣기도 했고요. 네, 여기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이런 표현은 옳지 않아요. 잉여적인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되셨어요? 네.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잉여적인 요소, 잉여적인 표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중요. 몇 개 쓰지 않았습니다만 특히나 방금 봤던 한자어의 잉여적인 표현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선생님, 나올 만하다고 한 부분은 챙기셔야 돼요. 몇 번 반복하시고 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 뒤에 갑니다. 10쪽에 가보시면은요, 수식어와 관계된 모환 문장이라고 하는 5번 제목이 보일 거예요. 수식어니까 이거는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꾸며주는 말인데 모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중의성을 챙겨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좀 볼게요. 5번. 수식어에 의한 모환 문장. 그리고 여기는 중의성을 챙기자. 중의성이라는 건 뭘까? 이런 거죠.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되지를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 중의성에 대한 것은 무조건 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예요. 잘 챙겨두셔야 돼요. 하나의 문장이 하나로 해석되지를 않고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게 중의성인데 중의성을 공부하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휘적인 중의성이냐 구조적인 중의성이냐 비유적인 중의성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부가 이미 한 번 된 분들은 맞다 이거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들어도 괜찮다고 했죠. 지금 하면 돼요. 그럼 해보죠. 어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단어의 쓰임에 있어서의 중의성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동의어의 쓰임이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제 우리가 볼 수식어, 수식이 범위가 어디까지 있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여기 5번입니다. 수식어와 관계된 모환 문장이라고 했죠. 여기 구조적인 중의성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수식어로 인한 모환 관계에 가지고 있는 문장이더라. 되셨어요? 네, 그럼 보세요. 꾸미는 말이 어디까지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착한 소녀와 소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거 대표적인 예로는 이것도 해요.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그럼 보죠.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착한이라고 하는 말은 소녀를 꾸미고 있는 거 이거 알겠거든요. 꾸미는 건 꾸미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착한 소녀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래 착한 소녀 근데 뒤가 와예요. 그럼 착한 소녀만 되고 소녀는 여자애는 착하고 남자애는 아닌가? 아니 그러면 착한 소녀고 착한 소년까지인가? 이렇게요. 이게 조금 이거 뭐하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게으른 토끼냐 게으른 토끼와 그 거북이냐 까지가 앞에 얘기했던 거가 마찬가지로 그 수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모호함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이거.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중의성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바꿔줘.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줘. 혹은 반점을 찍어줘. 라고 해서 이 모호함을 없앨 수 있다. 중의성을 없앤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착한 소녀와 착한 소년 아니면 게으른 토끼, 게으른 거북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든가. 그렇죠. 키 큰 동생의 친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되셨어요? 이제 해봅시다. 1번이에요. 서울과 부산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먼저 서울과 부산이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하면 두 지역이 다 각각
이런 대기오염, 수질오염 다 두 가지가 다 문제라는 거냐? 아니면 서울이 대기오염, 부산이 수질오염이라는 거냐? 알 수가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 방금 두 번째 이거 나왔죠? 착한 소녀냐, 착한 소녀와 소년이냐? 여기 뭐 범위가, 수식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이거 해석해보면 나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도둑의 뒤를 쫓았다예요. 그 문제가 소리를 지르면인데요. 내가 야 거기서 하면서 도둑을 쫓아갔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쫓아가는데 아 하고 도둑이 그냥 도망가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지 그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이 되지요. 중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4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그러면은 그 주체가요. 선생님 내가 보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뒤집어서 선생님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건지 이렇게 두 가지가 해석이 되죠. 그래서 보고 싶은의 주체가 모호합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끝까지 신문사에 남아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끝까지가 뭐냐는 건데 그러니까 신문사에 남겠다, 끝까지 남겠다 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끝까지 자유를 지키겠다 라고 하는 거냐가 분명치가 않지요. 그럼 만약에 신문사에 남아 끝까지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져요. 그렇죠? 좋아요. 그다음 그 뒤에 가보죠. 6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희의 언니 영자 이렇게 하면은 그렇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영희일까요? 영자일까요? 그렇죠. 불분명합니다. 7번째 가보죠. 거만한 시장의 외삼촌이면 거만한 게 시장이냐 거만한 게 그 시장의 외삼촌이냐가 모호하게 되고요. 전부 다 지금 공통적으로 수식의 그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수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좀 모호한데? 라고 했던 거죠.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8번째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그림인데요. 여기도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많이 해석이 돼요. 일단 1번. 아버지가 그렸다. 이거 하나. 아버지를 그린 거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아버지가 소장한 그림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나 해석이 됩니다. 해보자면요. 그렇죠? 여기 뭐뭐의 이런 말 때문에 해석을 하기에 정확하게 한 가지 해석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고요. 9번째 가볼게요. 공주와 충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 일대에 폭설 내렸다라고 했죠. 그러면 공주가 충청북도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일대에 폭설 내렸으니까 해석이 그렇죠. 중요한 거는 선택지상에서 이제 우리가 후딱 봐야 할 이 선택지에서 뭔가 이 옳지 않은 거, 잘못된 문장, 그러니까 뭐 어법에 맞지 않고 중의성이 있거나 하는 그런 문장을 골라볼까나, 유형이 다른 걸 골라볼까나 하는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휘적인 중의성에서는 선생님이 늘 강조했습니다만, 만약에 배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이, 저 배 좀 봐! 라고 할 때, 배가 선박인지 아니면은 사람이 불룩 튀어나온 와 뭐 인떡이 이렇게 해서 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배인지 아니면은 과일의 배인지 달리 쓸 수 있잖아요. 해석이 그렇죠. 이렇게 어휘 쓰임에 따라서 중의성이 생겨나는 경우 하나와 구조적인 것은 방금 봤던 수식 그러니까 어디까지 수식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있고 부정문의 쓰임에 있어서도요. 이런 중의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도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라고 할 때 중의성이 확 사라져 버리는데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람에 전체 10명 오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1명 오고 나머지가 안 왔는지 아니면 아예 다 안 왔는지가 모르겠다. 이거였어요. 그쵸? 그럼 구조적인 중의성이냐 어휘적인 중의성이냐 이 두 가지의 지금 유형이 다르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섞어놓은 다음에 다른 거 골라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빗대어 표현하는 표현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아유 그 선생님은 호랑이시다 라고 했어요. 호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호랑이를 닮았는지 호랑이처럼 무서운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유형을 먼저 챙기십니다. 됐지요? 중의성에 해당하는 문제에 수식의 모호함 이거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가보죠. 이제 어순배열의 부적절에 대한 걸 얘기해 볼 건데요. 수식어인 관형어와 부사어가 꾸밈을 받는 말 바로 앞에 놓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지 앞에 봤던 것처럼 와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1, 2, 3번 문장 볼게요. 첫 번째, 영수는 열심히 공부를 학교에서 한다 했어요. 열심히의 위치가 영수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순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뒤에 올바로 잡아놓은 문장이 있죠? 열심히가 공부한다의 앞에 가서 말 그대로 이 부사어가요. 용어를 꾸미는 거니까 용어를 앞에 와야 좋고,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 체언을 주로 꾸며주는 거니까 체언의 그 앞에 와야 좋다. 이 말이에요. 됐지요? 그 다음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라고 하는 말이 어디 가야 될까? 역시 부사어가 되는 거니까요. 꾸준히 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였다의 앞에 오는 게 좋다 이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어떠한지 궁금하다 그랬어. 여기에 나에 대한 그의 평가라고 해야 맞겠죠. 그죠? 어떠한지 참으로 궁금하다. 순서 뒤집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쭉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수식어 관계된 모함 그리고 어순 배열이 잘못된 것 두 가지 봤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 잘못된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요. 앞에 얘기했죠? 잘못된 문장의 유형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걸 공부해서 문장 성분의 호응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크게 보자면 6번째 어순 배열의 부적절성까지 얘기했던 거고요. 이제 7번째 어휘의 정확한 사용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7번째에 있는 건요. 참 쭉 넘겨가지고 한번 예습해가지고 온 우리 수험생들은 금방 와... 그래요. 이렇게 와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반응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온댔지? 반드시 내가 끝장내 버리겠어 하는 반응 하나. 어떤 쪽이에요? 후자죠? 그래요. 두 가지 다도 괜찮아요. 이제 한번 파악하면 되니까요. 13년도에 나왔던 9급 쪽에 나왔던 것들까지도 뭐 여기 앞에 기록해 놨으니까요. 어디 나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좋고, 선생님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함께 보자고요. 잘 틀리는 것, 기억 계열에서 가르치다와 가리키다가 있어요. 이건 참 여러모로 일상생활에서 틀리고 있는 건데요. 어휘의 정확한 사용 부분이고요. 여기 이 부분을 머리에 넣을 방법은 이렇습니다. 문장 내에서, 그러니까 문장을 전체 외우면 또 너무 많아져요. 그러지 말고 그 구로 이렇게 딱딱딱 어구들을 찾아가지고 구분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가르치는 거, 국어를 가르치다. 저곳을 가리키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몇 개를 좀 간략하게 써놓으세요. 가르치다, 그러니까 국어를 가르치다. 가리키다. 저쪽 어디? 와, 저기 산 넘어봐. 가리키다. 이렇게 해요. 가르치다. 할 때는 그냥 옆에 고민도 하지 말고요. 국어를 가르치다고. 저기를 가리키다. 이렇게 해두세요. 손가락 가리키다. 이렇게. 근데 많은 학생들이 실제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답답해. 뭘 가르쳐? 요거?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리키다는 손가락 끝. 야, 저기 봐. 저기 나 가르쳤는데? 이렇게 도 하거든요. 가르치다가 맞죠. 이거는 사실 모를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아래에 가름, 가름이 있는데 이거 구분하셔야 합니다. 표시해두세요. 가르다에서 기본형 보시고요. 항상 가름에서 미음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거예요. 편가름 밑줄 하세요. 편가름, 갈랐어, 나눴다는 뜻이고요. 갈음인데 앞에 가름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가르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다였죠. 그런데 갈음 같은 경우에 기본형은 달라요. 갈다예요. 갈다. 그렇죠? 갈다에서 음이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갈아치워 이렇게 할 때 갈음 바꿔 교체 이거죠. 새 책상으로 갈음, 핸드폰 갈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음의 의미. 간음이 유력합니다. 간음은 짐작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떤 판단을 한다, 짐작한다라고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딱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단어들만 하나씩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 가죽이 있고 거죽이 있죠. 가죽은 뭐 모르질 않아요. 그 아래에 있는 거죽은요, 물체의 겉부분이라고 해서 가방의 거죽이, 그러니까 겉부분이 젖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동물의 몸 감싸고 있는 질긴 껍질 말 그대로 뭐 가죽 가방 뭐 이런 식으로 괜찮죠? 겉에 있는 건 거죽이라고 합니다. 이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거죽이라고 하고요. 거치다라고 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요. 뭔가 식당풀이 발에 거쳤어, 걸렸어. 거리끼거나 꺼리는 거, 거쳤어. 그러니까 특별히 거칠 문제가 없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뭔가 이렇게 걸릴 거 없어.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그러니까 내가 대구를 거쳐서 어디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들르는 이런 모습이고요. 아, 주의할 것. 방금 봤던 지나거나 들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많은 학생들은 들리다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들르다가 맞아요. 이것도 주의할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 걷다의 그 피동사의 형태인 거치다가 있는데요. 안개가 거치는 거랑 세금이 잘 거치는 거, 이거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죠? 거치다의 소리 나는 때의 발음을 쓸 때에는 뭔가 막히는 의미를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됐죠? 막히는 거예요. 거리낄 것이요. 됐나요? 그런데 안개가 거치는 거, 피동이니까 당하는 표현이잖아요. 걷어지는 거죠. 어지다. 걷어지다. 당하는 표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걷잡다에 디귿 받침이 있을 때와 티읕 받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첫 번째에는 걷잡다, 눈물을 걷잡을 수 없어, 걷잡을 수 없는 눈물 뭐 이렇게 있고요. 불길이 걷잡을 수 없다, 그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딱 어떤 이 형태, 상황을 붙들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걷잡다라고 할 때 그 것이 티읕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것하고 이걸 구분할 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건 많이 알아요. 근데 요럴 땐 어떠냐면 이 겉자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겉에, 외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겉으로 보고 대강 헤아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겉으로 대강.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한 걷잡아서 이번 우리 이 파티에 올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하죠. 그럼 걷잡아서라고 할 때 보세요. 겉으로 여기 이게 보였으니까 티읕 받침이 있는 걸 보고 얘기하자면 대충 이렇게 겉으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김소연 선생님의 키가 걷잡아서 한 이 정도? 이렇게. 그럴 때 요거 됐죠? 이거 아니고요. 티읕 받침 쓸 때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챙기시고요. 검정과 검증은 구분할 때요. 그 증자가 들어간 그 아래를 보시면 검사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가설 검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검사에서 증명을 해냈어 라고 한다면 검증이 되는 거고요.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쉽게 말하면 교과서 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 조건이 맞나를 검사해서 결정한다 할 때는 검정이에요. 다시 한번 조사해서 결정할 때는 검정이에요. 이렇게 좀 리듬감을 타거나 힘을 주거나 해서 머리에다가 넣을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증은 증명하다. 검정은 조사해서 결정하다. 이렇게요. 되셨죠? 아래에 갑니다. 골다가 있는데요. 보통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코를 골다일 거예요. 코를 골다. 그럼 코를 골다에는 그냥 리을에 골다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리을 옆에 히읗이 붙어서 골타가 있죠. 주의할까요? 코를 골다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는 다 알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히읗이 붙어 있을 때 이 골타, 얘가 뭐가 달라지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보실까요? 뭔가 에이 골았어 못 먹어, 에이 과일이 골아가지고 못 먹어, 이럴 때 하나 아이고 몸이 많이 골았지.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다 이렇게 수험생 시절을 거치고 오면서요, 또 공무원 준비하는 이 수험생의 입장에 다 진짜죠? 몸이 고를 그런 시기를 지나와야 돼요. 그렇죠? 힘내요. 네네. 참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주의할 거는 몸이 골치 않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말 그대로입니다. 몸이요 많이 골았다, 골병이 들었다 라고 할 때는 몸이 골다. 그래서 여기 리을 힙
붙어 있는 거고요. 다음 배를 골타. 항상 모든 부모님들이 이게 염려가 되시죠.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의 고향에서 떠나와서 이제 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공부한다고 왜 지방 선생님의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거든요. 전주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하고 한다 할 때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했던 거는 내 딸내미가 배를 골지 않을까 이거였어요. 됐죠? 구분합니다. 코 고는 거 이거 하나 뺀 나머지 상하거나 혹은 뭐 골병이 들거나 뭐 이런 거 이럴 때에는 리을 히읗 대골타를 씁니다. 됐죠? 그 다음 구두 닭 이가 있고 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소할 거예요. 잘 보세요. 구두 닭 이라고 한다면 사람이에요. 동그라미 하세요. 구두 닦는 사람 이 머리에다가 사람 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기는요. 일 그러니까 이거 닦는 일. 나 어제 우리 아빠를 위해서 구두 닦기를 했어. 그리고 여기는 구두 닦는 일을 했어가 되는 거예요. 기냐 이냐. 앞에 하나만 보면 되겠죠. 사람 이 했어요. 구두 닦 이를 구분하십니다. 뒤로 가보죠. 그럼으로가 있고 그럼으로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헷갈리기 좋죠. 보실래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그러므로 그는 성실하다.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이 많은 수험생 중에서 하나만 짚을게요. 전국의 많은 그래요. 민정이는 부지런하다. 네, 민정이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살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유, 원인, 근거가 될 때의 접속부사 그러므로가 있죠. 표시할 때에는 원인, 근거, 이유, 접속, 부사 밑줄 했죠? 그 다음 뒤에요. 그럼으로써 여기는요. 뭐를 가지고 뭐를 통해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그럼으로 여기 써를 넣을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요. 여기는 하나만 밑줄 뭐를 통해서 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밑줄 하시고 여기는 이유, 원인 이거를 표시하세요. 되셨죠? 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부모님이 은혜에 보답한다. 이거 맞아요. 뭔뭐를 가지고 한다. 뭔뭐를 통해서 한다 할 때는 그럼으로써가 된다. 확인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므로와 그럼으로써 앞에 그러므로 원인 이유 뭐뭐 하면서 으로써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뭐를 통해서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세요. 좋아요. 깍듯이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읽어요. 깍듯이 두 개 또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부사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깍듯이에요. 깍듯이. 네. 손님을 깍듯이 대접하다의 깍듯이는 까의 기억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사를 보니까 깎다잖아요. 깎다. 기본 보시고요. 깍듯이. 즉 사과를 깎듯이 껍질을 깎았다.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할 때에는 깍듯 이거 얘기할 때는 그냥 부사예요. 부사. 예의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요거 쌍기역이잖아요. 요거 보시고 동사니까 동사 사과를 깎다 머리를 깎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죠? 갑절과 곱절은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요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갑절은 2배죠. 그냥 딱 곱하기 2, 2배예요. 그런데 곱절은요 2배, 3배 이렇게 일정한 수나 양이 그만큼 거듭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세 곱절, 여러 곱절 이런 식으로요. 몇 곱절 이렇게 됩니다. 갑절과 곱절을 구분하시고요. 머리에다가 갑절 곱하기 2, 2배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뒤에 가볼게요. 강추위는 어쨌든지 간에 여기는 괜찮고요. 넘어가도 됩니다. 개펄과 갯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하겠습니다. 개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굴을 캘 때 개펄에서 캔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거 참 잘 틀려요. 주의하세요. 갯가에 흙이 깔려있는 그 벌판 쫙 이렇게 넓게 펼쳐진 벌판 여기가 개펄입니다. 갯벌은요,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 또는 그 주변의 넓은 땅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주의할 것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갯벌나가 조개를 줍는 거, 갯벌. 굴을 캘 때, 그러니까 조금 되게 푹푹
그러니까 빠지는 이게 까만 그 흙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개펄이에요. 개흙이 깔려있는 벌판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모래톱 이 정도냐에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 갑니다. 갱신하고 경신이 있죠. 이 둘도 구분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법률 용어 쪽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는 갱신, 하나는 경신이죠. 둘 다 뭔가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그쵸? 뭔가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뭔가를 좀 연장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들어요. 첫 번째 갱신한다 라고 할 때에는요. 면허갱신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연장이에요. 어떤 기간이 딱 끝났는데 그 연장하는 거죠. 선생님도 면허갱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이제 시험 볼 때 꼭 이럴 때 있잖아요. 깔려 라고 할 때 선생님이 일부러 해서 여러모로 막 예가 되는 단어들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면허갱신, 면허갱신 이렇게 머리에다 넣어두면은 괜찮고요. 그 다음 뒤에 경신은 뭐냐면 원래 이만한 기록이 있었어요. 와, 마이클 조던, 또 누구 얘기할까? 스포츠 스타 중에서 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스타들을 떠올려 보면은요, 뭐 세계 신기록을 이때 경신했다고 하지, 갱신했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100m를 몇 초에 뛰는데 그 기록은 아직 안 깨졌는데 깨졌어. 경신했다라고 하는 거지 갱신했다고 아니에요. 세계 신기록 경신 이렇게 머리에다가 넣어두십니다. 면허 갱신, 세계 신기록 경신 이렇게요. 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 결제라고 하는 말도요. 이 두 개가 아이냐 어이냐 이게 문제로다죠? 네. 그 아이랑 어이 때문에 확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가 쓰고 있는 카드 결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부장님 결제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건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두 가지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항상 여러 개를 다 알려고 하지 말고요. 꼭 이것만은 기억해야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럼 보실래요? 방금 갱신과 경신은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말 안 해도 되죠? 표시했죠? 네, 결제를 할 때 서류 결제는 I예요. 이거 하나 챙기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결제는 O예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끝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부하 직원이요. 상사한테 이거 좀 한번 검토해주세요. 오케이입니까? 라고 할 때 결제 I고요. 그 다음에 어이에 있는 결제는요. 그러니까 매매 당사자 사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카드 결제가 딱이에요. 카드 결제가. 됐어요? 뭐 어음 결제, 카드 결제. 그러니까 물건을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 되셨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개발 나와 있죠. 이 개발은 아이냐 여이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참 얘기가 꽤 나오기도 했는데요. 보통은 이 위에 있는 아이의 개발이 꽤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 위에 있는 개발을 써요. 그런데 하나 구분할 때 여이의 개발을 쓸 때에는 슬기, 재능, 사상을 일깨워준다라고 아래 나와 있죠. 말 그대로인데요. 예를 들어 뭐 창의력 개발 이렇게 할 때는 이쪽이거든요. 창의력 개발. 그리고 나머지 뭐 프로그램 개발 이거 이쪽이에요. 프로그램 개발. 여기는 뭐 창의력 개발 이런 식으로 되셨어요? 뭐 사고에 관계되어 있는 거 있죠? 합리적인 사고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아래 여의예요. 여의. 아이일까 여의일까 구분하자면 이렇고요. 보통은 여기를 많이 써요. 이게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되다 보니까 개발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그 다음 아래요. 그슬다 그을다는 이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넘어갈 텐데 주의할 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슬다, 이게 그슬었다. 그러니까 장작불에 털이 약간 약간 탄다 이런 느낌이고, 그을다는요. 아우 내가 이번 여름에 부산에 가갖고 해운대 실컷 놀다가 얼굴이 그을었지 뭐 이런 느낌 됐어요? 좋아요. 그을다 기본형 보셔서 여기에 만약에 은을 넣어 연결하려고 한다면 리을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은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세요. 나올만 합니다.
글다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은을 붙이려고 해요. 근데 글은이라고 하는 경우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이거 안 되고요. 은 해야 맞습니다. 이거 가고 이렇게 글었다.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눈 깜짝할 사이에 라고 하는 말 많이 씁니다. 아래에 보면 깜짝과 깜짝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 말 그대로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눈을 깜짝깜짝한다. 이 깜짝은 위에 작입니다. 깜짝 놀랐어 라고 할 때는 깜짝이겠죠. 주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뒤에 늘이다와 늘리다가 있는데요. 이때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이 본디보다 고무줄이 요만큼 있는데 이게 길이를 더 길게 할 때 늘이다입니다. 밑줄 할 거는 길게, 길이 길게 이게 포인트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 밑에 늘리다가 있죠. 수량 늘게. 그러니까 여기는 사동사라고 나와 있으니까는요. 맞아요. 이건 사동은 시키는 표현이죠. 학생 수를 늘리거나 수출량을 늘리거나 밑줄 쫙 하시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늘이다라는 것은 이만큼 길이 이걸 더 길게 하는 거, 고무줄을 늘리는 거예요. 고무줄 늘리는 게 아니라 고무줄 늘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아래에 경계망을 늘이다 넓게 버려놓은 것도 여기에 늘이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주렴을 늘이다. 이렇게 늘어놓는 거 있죠? 아래로 처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구슬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해갖고 쭉 아래 문에 달아놓는 거 있어요. 이런 것도 늘이다라고 하지, 늘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이 길게, 아래로 처지게, 늘이다. 길이, 늘이다. 그 다음, 늘리다, 수량, 늘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갑시다. 너비하고 넓이입니다. 너비와 넓이를 구분할 때에는 이거면 됩니다. 도로에 너비 이러죠? 네, 너비는 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의 너비 이러잖아요. 너비를 줄이다 이렇게 하고 도로의 너비를 재다 이거예요. 도로의 너비 이래요. 그런데 넓이는 달라져요. 아래 보세요. 면적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는 폭이잖아요. 폭. 그런데 여기 넓이는 면적이에요. 면적이 되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다 이 넓이가 돼야지 맞는 거고 앞에 너비는 딸랑 이것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갑니다. 나달 이 받침을 보니까 또 디귿 쓰일 때와 티읕 쓰일 때가 있습니다. 나달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나달이 맞습니다. 곡시에 그 나달을 줍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는 아는데 곡시 나달 하나 아는데 밑에 티읕이 있을 때 이 아이가 좀 생소합니다. 구분할까요? 하나하나 따로 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란 하나하나 알 이렇게 하면 낫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낫알 판매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십니다. 너무 있고요. 그 아래에 긍정어 및 부정어와 호응되는 말 이거 중요합니다. 챙기셔야 돼요. 보시죠. 선생님이 기출문제 풀이하면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참 잘도 나오고 잘도 틀립니다. 왜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왜 TV를 보다가도요. 이런 참 연예인 인터뷰를 많이 봐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라서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맞지 않아요. 너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부정어와 호응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너무는 반드시 부정어와 호응을 해야 한다. 이거 챙기세요. 너무는 부정어와 호응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 뒤에 이제 몇 개 더 챙겨야겠죠. 긍정어 및 부정어와 호응하는 말 중에 1번 타자 반드시가 있어요. 반드시하고 아래 절대로가 있죠. 틀림없이 꼭 할 거야. 기필코 할 거야. 반드시 기필코. 절대로 여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했잖아요. 그럼 보셔요. 절대로 공짜라는 거 없다. 절대로 나쁜 일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로 보아. 반드시는 꼭 이렇게 해야 해. 긍정인데요. 절대로는 뒤에 보니까 부정이 와요. 그 두 가지 구분하라는 겁니다.
절대로와 반드시 이 뒤에 뭐가 호응하는지를 보라는 건데 반드시에는 긍정이지만 절대로는 부정이 호응을 한다. 이 두 가지 되셨어요? 네, 이거 섞어놓은 다음에 이제 옳은 것, 옳지 않은 걸 골라보게 하는 문제가 또 유력하겠죠. 두 번째 갑니다. 덕택, 탓이 있어요. 이때 덕택은요. 아우, 선생님 덕택에 제가 이번에 국어 잘 보고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할 때 긍정어와 호응하는 것이 덕택이라고 한다면 탓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 하시는 말씀 중에서 꼭 이래. 선생님은요. 모르겠어요? 아빠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말을 또 어느 분은 그렇고 아니 딱 엄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닮았겠죠. 내가 뭐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죠? 근데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해요. 뭘 잘해. 에휴 그봐 당신 닮아서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걸 당신 닮아 이거는 못하는데 나 닮아 이거는 잘해. 이렇게 할 때 없어요? 그죠? 네 탓이야. 이거 일은 정말 너 탓이야.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할 때에는 이 느낌이 어때요? 뭔가 내가 잘못했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탓 나올 때에는 이건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 탓이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죠? 탓은 부정이고요. 너 덕택에, 너 덕분에 이렇게 할 때에는 긍정. 그러니까 좋은 쪽에 긍정적인 의미가 된다 이겁니다. 이유를 얘기하느라고 앞에 잠시 선생님이요. 우리 엄마 아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너 덕분에 너 내 탓에 내 탓이야.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덕택과 탓 구분했습니다. 달리다와 딸리다가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모르진 않습니다. 보고 넘어가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재물, 기술, 힘, 딸려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하루 종일 수업이 강의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나면 딱 끝나는 동시에 이러면 힘이 딸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힘이 내가 아무리 힘 딸려라고 하지만 아래에 있는 딸리다가 아니고요. 힘이 달리다. 그러니까 좀 부족해 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힘이 딸린다가 아니에요. 발음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이 달린다, 부족하다라고 해야지 맞아요? 되셨어요? 딸리다라고 하는 거는 뭐에 딸려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떤 뭐 건물에 딸려있는 이런 식으로 같이 뭐 붙어있다 이렇게도 되겠고요. 딸리다, 붙어있다, 속하다 이렇게 두 가지는 먼저 구분하고 넘어가세요. 힘 딸리다랑 구분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가보죠. 다리다는요. 다리미로 다리는 건데 다리다와 달리다가 있어요. 두 가지 구분 방법. 다리미로 다리다. 그대로 보세요. 그 다음에 약을 달이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끓이는 거지 있잖아요. 간장 달이고 하는 거 있지요. 그럴 때에는 달이다 라고 해야지 맞아요. 보약을 달이다. 구분하는 방법. 다리미 다리다 이거 빼고 나머지 액체 끓이는 거 달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뒤에 가보세요. 다치다. 닫다의 피동입니다. 피동이니까 당하는 거고요. 다치다 해서 다에다가 받침 디귿 있고 또 치가 있는데요. 여기 타동사예요. 이 두 가지 쓰임을 공부합니다. 그럼 구분할 때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여기 좀 지울게요. 첫 번째, 닫다의 피동사의 경우에는요. 닫다 기본형에서 닫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저절로 닫혔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아래에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닫히다 이거 구분하셔야겠죠. 1번을 보니까 서랍 따위를 꼭꼭 세게 닫았다 이거예요. 입을 딱 다물었다 이 의미도 있네요. 입을 다물다에서의 닫히다도 있으니 중요하게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입을 닫혀버렸다. 이렇게요. 다물었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들이켜다와 들이키다라고 하는 거 켜다냐 키다냐의 구분인데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다. 그럼 들이키다는 안으로 옮겨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들이켰다, 그러니까 물을 들이키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좀 헷갈릴 건데요. 주의하세요. 물은 들이켰다가 맞습니다.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들이키는 거는 안으로 옮겨.
됐죠? 좋습니다. 등살, 등살. 등에 살이 있는 등살인지 등살에 내가 못 살겠다. 아우 귀찮아. 이것도 모를 건 아니겠죠? 뒤에 당기다와 댕기다가 있어요. 이것 좀 보고 할까요? 당기다라고 하는 것은 끌리는 거고요. 뭐 마음이 당겼어 라고 하는데 그 뒤에 마음이 땡겨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당기다, 댕기다, 당기다가 있는데 구분. 당기다는 딱 이것만 보십니다. 어우 얼굴 당겨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지금 여기 앞에 여학생분들은 네 얼굴 땡겨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안 돼, 안 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한 거 잘못된 유형이에요. 얼굴 당겨 하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시 얼굴 당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우 허벅지 당겨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댕기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을 댕기는 거예요. 불을 놓는다고 하죠. 김병만 씨 불을 댕겨, 불 놓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 더요. 당기다라고 하는 건 앞에 입맛 당겨 이것도 주의하세요. 마음이 끌린다라는 것도 당기다. 입맛 당긴다라는 것도 이거 마찬가지 당기다예요. 입맛 당긴다. 입맛 마음 당기다. 얼굴 허벅지 땡기다. 불 땡기다.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십니다.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 하나 확인하고 가세요. 돛구다와 도두다가 있는데요. 이때 돛구다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안경 도수를 높게 할 때 돛구다라고 하고 나머지 도두다. 되셨어요? 네. 이건 이미 나왔으니까요. 다음에 또 나오겠지? 라고 하기보다는 야 여기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엔 여기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게 빠르겠죠. 돛우다 라고 하는 거는 위로 도드라지게 이렇게 높게 하는 거 돛우다 라고 하죠. 심지어 뭐 목청을 도두다 이거 헷갈려가지고 목청을 돋구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돼요. 목청은 돛우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주의하세요. 자꾸 목청을 돋구다 이러는데 돋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안경 도수밖에 없어요. 주의 주의. 네,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화를 돋운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 호기심을 돋우거나 그러니까 목청 돋운다 안경 도수 돋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뭐으로 서와 뭐뭐으로 써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미 보고 왔죠. 으로서 밑줄 지위 신분 자격 내가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가르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뭐으로서 라고 하는 건 수단 도구입니다. 뭐뭐으로서가 앞에 봤던 것처럼 지위, 신분, 자격이고요. 뭐뭐으로서는 수단, 방법, 도구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나? 닭으로서 꿩을 대신한다. 이렇게 대표적인 예도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갑니다. 맞추다가 있는데요. 맞추다 하고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뒷장을 넘어가시면 이런 말 보일 거예요. 맞히다. 그러니까 맞히다, 맞추다.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지금 읽고 있네요. 그럼 두 가지 구분할 때 잘 나오는 거 맞히다 부분에서 정답은 맞히다가 맞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맞히다는 정답이니까 이거 정답을 맞추다 뭐 이러거든요. 안 된다고요. 맞히다 정답을 맞히다가 맞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앞에 있는 맞추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문짝이 여기랑 여기랑 벌어졌어. 맞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즐 있죠?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자리 맞춰준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것만 알면 끝. 맞히다? 정답은 맞히다예요. 제발 맞추다 하지 마세요. 뒤에 갑니다. 매다에 아이가 있고 어이가 있어요. 두 가지 구분할 때 이렇게 끈을 매는 거 있죠. 그럴 때 신발 끈 매는 거는 아이예요. 끈을 매는 거 이거 있죠? 어이예요. 이것만 봐요. 다시 신발 끈 매는 거 아이고요. 가방 어이예요. 끝. 되셨어요?
그러면 어깨에다가 올려놓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 나라의 장례를 짊어진다. 어깨 장례를 맨다 할 때는 어이겠죠. 그래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잘했어요. 그 다음 갑니다. 매우하고 몹시가 있는데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한다. 매우 착하고 매우 아름답고 이거 모르지 않고요. 몹시라고 하는 건 되게 좀 심하게 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이거 둘도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목걸이, 목걸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잘 보고 넘어가세요. 목걸이 선생님 여기 있죠. 이거 위에 걸까 아래일까? 아래이죠. 목걸이에요. 근데 목걸이가 뭐냐고요? 여기 보세요. 아우 목이 너무나 아파. 선생님 이 증상 있어요. 사실은 강의를 많이 하니까 목걸이 아우 고생하고 있다 이거죠. 목걸이가 될 때에는 거리일 때는 목이 아파요. 그 병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장신구를 달았다 할 때는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목에 거는 거예요.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가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만원 사례 말고 그 아래에 매무새하고 매무시 구분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나올만 합니다. 매무새와 매무시가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딱 구분해야 할 말이에요. 매무새, 매무시가 있죠. 참 한 끗 차이인데 말이죠. 그럼 보실래요? 매무새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맵시예요. 내가 이렇게 옷을 입어서 이 맵시가 어때?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매무시라고 하는 것은 뒷단속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김소연 선생님의 옷 매무새가 참 아름답다. 고마워요. 왜 이렇게 하면 하나 위에 해석됐어요. 맵시가 좋다. 그런데 그 아래 매무시라고 하는 것은 매무시를 가다듬었어. 어느 때 이제 앞으로 여기 앞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거 또 하나 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가기 전에 몇 번 들어와 하기 전에 이제 딱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딱 다듬고 들어가잖아요. 그거예요. 매무시를 가다듬다 그랬으니까 어디 여며져 있는지 이거 잘 당겨져 있는지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면접을 치르러 온 사람들은 회사 연관 앞에서 양복을 매무시하였다. 밑줄 할까요? 양복을 매무시하였다지 매무새 아니고요. 매무새는 맵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 사람은 참 매무새가 단정했어. 이렇게 맞습니다. 됐죠? 매무시를 이렇게 똑같이 매무새와 같이 보면 안 돼요. 그 다음 바치다와 바치다. 그냥 소리난 대로 바치다 라고 할 때는요. 내가 음식을 바쳤어. 이렇게 하면 돼요. 내어드리리. 내놓았어요. 그리고 바치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받침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아래에다 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아래에다가 뭘 대는 거 우산을 받친다 라고 할 때도 디귿 들어가고요. 뭐 기둥을 돌로 받쳤다 라고 할 때도 디귿 들어가요. 이거 밑줄 하고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예 책받침을 받친다 라고 할 때는 밑에 대는 거니까 디귿 넣어서 받친다가 돼야지 맞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그 이외에도 뭐 간혹 소화 안 되고 위로 뭐 치밀어 올라 그러니까 자꾸 아침 먹기 받쳐가지고 점심 못 먹겠네 라고 할 때가 있죠. 이럴 때도 디귿이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할 거 보세요. 바치다라고 하는 것은 내다, 내놓았어 이거고요. 바치다라고 할 때는 물건의 밑에다가 뭐를 더 댄다. 이거 하나, 뭐 음식물 이게 조금 더 여기 걸려 있는 것 같아. 소화가 안 돼. 이런 의미도 되고요. 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 아래에 보니까요. 위에는 받치다였잖아요. 근데 받다를 가지고서 받다에 히 붙여가지고 히다가 있지요. 이럴 때는 뭐냐. 승용차, 아까 차에 받쳤다 이럴 때 히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만 챙기겠죠. 차에 받쳐가지고 다쳤어요. 이렇게. 히. 그 다음에 티에 들어가 있는 받치다 좀 보도록 하죠. 왜 술을 만들 때 이렇게 걸러내. 그러니까 받친다고 하죠. 술을 받친다. 주의할 거는 술을 받친다 했더니 술을 이렇게 하는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수를 걸러낸다. 그러니까 받치다에 티읕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따로 걸러서 액체만 받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지금 쭉 같은 느낌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나와 있잖아요. 구분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티읕 나와 있는 받치다는요. 뭔가 이거 걸러내. 예를 들어 뭐 식혜 건더기를 뭐 걸러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러낼 때 받치다가 나와 있어요. 벗겨지다, 벗어지다가 있는데요. 뒤에 페이지 넘어왔죠. 20페이지입니다. 벗겨지다에서는 딱 말 그대로예요. 내가 여기다가 이게 커버를 씌워놨는데 이게 벗겨졌다. 이게 씌워놨는데 뭐의 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거죠. 신발이 꽉 끼어 벗겨지질 않는다. 벗겨지다와 그 다음 누명이 벗겨지다. 이거 두 가지 구분하고요. 벗어지다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떨어져 나간 건 나간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신발이 자꾸 크니까 벗어져요. 네, 껄떡껄떡 벗어진다고 하잖아요. 달라요. 벗겨지는 거냐 벗어지는 거냐 달라요. 그리고 뒤에요. 누명 따위가 없어지게 됐다. 이거 위에 벗겨지다랑은 조금 많이 좀 맥이 닿아 있는데요. 누명이 벗어졌어요.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참 잘 들어봤던 말일 건데요. 이마가 벗어졌다라고 합니다. 주의하세요. 이마가 벗겨진 게 아니라 이마가 벗어진 겁니다. 우리 아빠. 네. 그 뒤에 가볼게요. 부딪다와 부딪히다, 부딪히다. 이거 세 가지는 또 구분하셔야 합니다. 방금 이 친구들 하나 구분하시고요. 뒤에 방금 이제 보이는 부딪다, 부딪히다, 부딪히다를 구분하십니다. 밑줄 그을 때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랑 꽝 뭐 이렇게 부딪다.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부딪히다니까는 히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거 당하는 거예요. 피동이죠. 당하다 동그라미 하시죠. 파도가 배전에 부딪히다니까 이게 당하는 거예요. 부딪힘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 아래 부딪히다니까요. 얘를 또 뭘 따로 볼까 하지 마시고 앞에 기본형은 부딪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딪다에서 히가 들어가면은 당하는 피동이고 치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힘준 말이라고 해서 좀 더 세. 그러니까 힘을 준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좀 더 세게 힘을 줬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세 가지 구분하십니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항상 기본형에 주의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어떤 말들이 붙을 수가 있는지를 보십니다. 히, 치. 그러니까 여기 기본형은 여기 부딪다 기본형. 히에서 피동. 그 다음 치 표시한 다음에 힘준 말 하시면 끝. 되셨어요? 여기 치가 힘준 말. 좀 더 강하고요. 피동. 당한 표현. 이렇게 하시면 끝. 그 다음 뒤로 가보죠. 21쪽 넘어오시면은요. 뭐에, 뭐에게, 뭐뭐을, 뭐과 뭐을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뭐 부딪히다 쪽에서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더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 쓰고 있는 것들이고 잘못 쓰질 않아요. 그 다음에 눈길 부딪히다. 이건 하나 보고 가죠. 눈길이 부딪히다. 눈길이 닿다. 시선이 마주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는 알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눈길이 부딪히기를 꺼린다. 왜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해서 선생님과 눈이 부딪히기를 꺼리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겁니다. 눈길을 부딪히기를 꺼려했다. 여기 밑줄 하나 하시고요. 되셨어요? 또 사람을 만날 때에도 부딪히다 해서 여기 치가 들어가는 말을 씁니다. 이거 상당히 치로 쓰이는 말이 많아요. 이거 하나 챙기시고 넘어가세요. 힘준 말로 끝내지 말고요. 눈길 부딪히고 사람 부딪히고 사람을 만나는 거지. 꽝 이거 말고 사람을 만난다. 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됐나? 만나다 아니면은 뭐 너랑 나랑 생각이 달라서 서로 부딪혔어. 이럴 때도 여기 치인데요. 대립이에요. 대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뒤에 가죠. 또 잘 나오는 아이가 나와 있어요. 붙이다, 붙이다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분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참 여러모로 쓰여요. 붙이다와 붙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붙이다, 힘이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라고 하고 우표, 이거는 뭔가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있어요. 이게 딱 붙이는 거요. 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이럴 때에는 티읕 받침을 써가지고 붙이다 라고 하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됐어요? 나머지 것들 좀 봐야겠는데 편지 붙이는 거 알고 힘이 붙이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 더 알 건 뭐냐면 논밭을 붙이다가 있어요. 여기서의 붙이는 뭔가 풀딱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소리나는 대로 붙이다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토이에 붙이다도 이겁니다. 기본 바. 그런데 풀 뭔가 접착제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우표 이런 것들 부에다가 T에 써가지고 붙이다가 돼야지 맞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달라붙게 이게 접착 의미가 있으려면 흥점을 붙이는 거 있죠. 이것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접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붙게 하는 거, 함께 합쳐 교합을 시키는 의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에는 T에 받침을 써가지고요. 붙이다를 씁니다. 되셨어요? 예, 좋습니다. 싸움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한 대 올려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 이거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 구분하고 가셔야겠죠. 기본은 풀, 접착 어떻게 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붙이냐 안 붙이냐를 기본형으로 보자. 이거면 거의 대부분은 구분이 되거든요. 되셨어요? 항상 강조하죠.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이 부분만 풀, 접착제, 우표, 싸움 붙인다 이렇게 해서 몇 개만 넣어놔봐. 싸움 붙였어. 별명을 붙였어. 이렇게 해서 머리에 넣어두시면 더 쉬워집니다. 뒤에 가보죠. 붙다가 있어요. 디귿 받침에 붙다가 있고요. 시옷 받침에 붙다가 있죠. 이때 와, 이 국수가 불어가지고 맛이 없는가 있지 뭐 이럴 때 디귿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물에 부피가 불어나는 거니까요. 붙다 디귿이 맞고요. 주의할 것 한 가지 밑줄 체중이 붙다예요. 늘었어요. 체중이 늘어난 거 체중이 붙다 디귿이고요. 아래 내가 어제 라면 먹었더니 얼굴이 부었어 라고 하죠. 이럴 때에는 시옷한 얼굴이 붓답니다. 그러니까 부풀어 오를 때 붓다 시옷이고요. 부피가 커지는 것은 이겁니다. 디귿이에요. 주의하세요. 붓다 부분은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국수 이거 하나 대표적이고요. 체중 이것도 불어난 거. 그런데 여기 얼굴 부었어요. 이렇게 됐나요? 예, 눈이 부었어요.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하나 얘기했으니까요. 이 관련 부은 애들은 전부 다 시옷 받침을 쓰고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더 쉬워지겠죠. 비추다가 있고 비치다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모로 쓸 수 있는 거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확인하시는데 주의할 부분만 한 번 더 챙기고 넘어가십니다. 뭐에 비추어 이렇게 보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견주어보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견주어보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아래 비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보이는 건데 번쩍번쩍 번갯불 그의 늠름한 모습이 비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확인. 그 뒤에 페이지 넘어가시면 비끼다, 비키다가 있지요. 비끼다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늘어지는 거 비스듬히 비치는 거 이거고 비키다라고 하는 것은 옮기는 건데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비켜라고 하는 거 알아요. 옮겨라고 하는 거 알죠. 근데 비끼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만 1번에 표시하세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놓이거나 늘어지는 거 비스듬하게 모여있는 거 늘어지는 거 이렇게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 표시할 거 있습니다. 반증이 있고 방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유력합니다. 구분하세요. 반증이라고 할 때 그 증자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또 증명한다는 말 나와요. 그러니까 반증은 이 주장에 대해서 이게 반이니까 옳지 않아 라고 반대의
근거를 들어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좀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질 않거든. 그런데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래. 그러니까 아마 이럴 거야.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직접적인 증거는 아닌데요. 주변 정황 상황을 볼 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방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구분하고 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네, 좋습니다. 발자과 발자국하고 발자취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좀 잘못 쓸 때가 있어요. 한 발짝 내린다라고 모르질 않아요. 발자국은 모양이고요. 발자취가 흔적입니다. 동그라미 할 때는 발자국의 모양, 발자취가 흔적 이렇게 구분하시죠? 되셨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뒤에 갑니다. 방조예요. 방조. 이것도 동그라미 하시죠? 잘 나와요. 방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해요. 이거 불법적인 일인데요.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내버려둔다가 아니라 이거를 알면서도요. 도와줘요. 도울 조자예요. 그러니까 방조라고 하는 것은 밑줄 남의 범죄 수행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행위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다. 남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행위를 방조행위라고 한다 했어요. 이건 하나 챙기십니다. 뒤로 가세요. 뒤로 넘어가시면 역시 이제 비읍 계통에 있어서 부시다라고 하는 말 나오고 수리, 수선 이런 말들 나오죠. 쭉 보니까 아직까지도 남겨져 있는 페이지가 꽤 많이 있는데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딱 여기를 먼저 알려드리랍니다. 이제 거의 좀 마무리가 되어야 할 순간이 왔으니까요. 보세요. 수리와 수선에다 하나 표시하시고요. 실제 아이냐 어이냐 표시하시고요. 사뭇과 자뭇은 두 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보셔요. 수리라고 하는 것은 손 보는 거 알아요. 수리, 수선 이게 두 가지가 왜 달라지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고장난 데를 갖다가 손 보는 거 수리가 맞죠? 그러니까 헌 물건을 낡은 걸 고치는 거 수선이라 하는데 옷은 수리가 아니고 수선이다. 이거 하나만 챙기세요. 됐어요? 그 다음 뒤에 상승일까 향상일까라고 하는 건 향상이 실력의 향상일 때 쓴다. 이거 알아요. 실제요? 실제로 존재할 때는 아이의 그 존재 아이의 그렇고요. 어이의 제일 때는 그러니까 사실이다, 실제다, 어이, 사실이다. 이것만 하나 정리하세요. 아이의 제는 있을 제, 그러니까 실제 존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뭇과 자뭇은요. 그 두 가지 뜻만 구분합니다. 거리낌 없이 마구, 매우, 끝까지 뭐 아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보통은 사뭇달라라고 할 때는 아주 딴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됐나? 좋아요. 하나만 더. 부시다라고 하는 말을요. 내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부쉈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이게 아니라 부시다라고 하는 거는 깨끗하게 그릇을 설거지할 때 쓰일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주의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릇을 부시다라고 하는 거는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거지한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 부분까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뒤에 남겨진 부분이 아직 남겨 있고요. 뒤에 바른말 좋은 글 하기 이전까지 이제 다음 시간 또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생각할수록 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나올 만한 시험거리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놓쳐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신경 써가지고 보세요! 라고 하지 않고 다 봐드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야 해요. 좋습니다. 앞에 해야 될 것 챙겼죠? 뒤에 두 가지 구분하는 방법 나름 한 번 더 읽어가지고 오셔서 다음 시간에도 매끄럽게 순조롭게 스마트하게 한번 선생님이 합격 전략 알려줄 테니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됐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